이제 민주당으로 좀 주제를 옮겨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오늘 본격 시작이 됐는데 이낙연 대 김부겸, 김부겸 대 이낙연 이렇게 양자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소명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출마표를 던졌는데 이제 경쟁자로 나서는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늘 호남을 찾았습니다. 누가 몸으로 맞서 지역주의 벽을 넘을 후보인지 선택을 받아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같은 당권 경쟁 구도 민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민주정부 4기의 출범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갖다 안고 있는 것이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 내년 후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민주정부 4기를 출범시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당대표의 임기는 그때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한다면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일로부터 1년 전, 네. 그러니까 2021년 3월 9일에는 사임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거대 여당, 사상 유례가 없는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 이 거대 여당이 자리를 잡고 안착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초기 당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당대표가 후보가 이제 경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핵심은 민주정부 4기를 출범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적합하냐, 어떤 역할이 부여되고 있느냐, 또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이 필요하냐, 이런 문제 갖고 논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는 9일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 의원께서는 지금 민주당 당권 경쟁 어떻게 보세요? 이제 많이 정리가 돼가지고 네. 양자 양자구도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명실공히 대선 주자로서 30% 이상의 안정된 지지세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남은 게 보면 특별히 남은 게 크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번에 역점을 두는 게 저도 뭐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의원들이 지지를 확보해야 되는 과제를 해결하는 수순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여러 의원들의 후원 회장을 하면서 이제 한 친이낙연계라는 표현도 쓰기는 합니다만은 한 40여 명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대표의 당선 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된다면은 아마 압도적인 그 세력을 구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동안 압도적인 위치를 누려왔던 친문 그룹들이 여러 갈래로 자연스럽게 갈라지고 다음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흩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이낙연 의원이 큰 그림을 그려나간다고는 보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경우도 굉장히 할 만한 이 전당대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제가 볼 때는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유력한 입지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번에 그 광주 가서 광주 정신의 개성을 강조를 했는데 제가 해석할 때는 이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광주 정신의 상징적 인물이시잖아요. 그분은 영남의 후보를 선정을 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해서 집권 연장을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본인이 호남 후보로만 안 되니까 영남 후보로서 힘을 실어 주시면 또 자기가 쓰는 게 당연하고 또 명분이 선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도로서 간다면은 나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당내 세력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낙연 의원이 세력을 굳히면 굳힐수록 다른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또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힘이 모이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이재명 지사, 정세균 총리 이런 분들은 물론이고 이번 그 당대표 후보로 나서려고 하다가 접은 분들 중에 상당수가 자연스럽게 김부겸 전 의원의 세력이라든지 지지 기반 또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서 뭐 그런 측면에서 서로 별로 잃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낙연, 김부겸 양자 구도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까지 저희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사실 불출마를 선언한 여러 또 의원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분들 진문, 친문 이렇게 불렸던 또 인사들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의 마음은 어디로 쏠릴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관측이 궁금한데 1분씩 시간을 드릴게요. 먼저 현 의원님. 예, 주로 친문 의원들이 불출마를 했습니다. 네. 범친문을 말하는 겁니다.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워낙 강한 후보가 있으니까 괜히 힘 빼느니 자연스럽게 물러나서 네. 실리를 취하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더하면은 당 대표나 대선 후보 경선을 같이 했던 부분을 최종적으로 선출되거나 당선된 부분이 거의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 현 의원님께서는 다른 당이라서 좀 편하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민 의원님 좀 껄끄러우시더라도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전당대회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택 컨벤션이에요. 네. 과거처럼 대중들이 모여서 대중연설을 통해서 현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하나하나 그 결과가 발표되면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어떤 정부적인 열기를 모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언택 컨벤션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언택 컨벤션은 당연히 그 언택에 능한 권리당원들이 주 활동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하고 다르게 민주당 당권 후보 경선 룰은 아주 간명합니다. 권리당원 50%, 45% 대의원, 나머지 일반 국민 5%입니다. 권리당원 50%라고 하는 거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권리당원들이 새로 입당을 했겠지만 사실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입당한 10만 명의 온라인 권리당원들이 주 활동 무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보고 그렇군요. 또 전당대회 대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청년 여성 그다음에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더 이 언택에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당원들이 영향력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당원들은 대개 친문 당원이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어쩌면은 대권 과도와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좋을지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향후 이 후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부터 더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겠죠. 저희 뉴스 오늘에서도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